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불로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연이은 대형 화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송규 기술사 안전 전문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의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완전 아수라장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가고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앞에 창문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비명소리 뚝상에서나 창문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줘 진짜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불이 밑에서 아주 새카만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2층에 이제 그 2층에 창문에 거기 사람들이 막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이제 쳐다보는데 소방대원이 사다리 놓고 환자를 이제 이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이제 거기 나오려고 창문을 몇 번 내다봤어요. 연기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니까 창문 쪽으로 계속 나오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별로 못 나왔고. 너무나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대책을 지금부터 키워드 3개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은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됐다는 간호사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응급실 내부에 CCTV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영상입니다. 응급실 지금 내부에 달려있는 CCTV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천장 쪽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뿌옇게 연기가 차고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대피하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정말 몇 분 만에, 거의 2분 정도 만에 연기가 응급실 전체를 뒤덮었고요. 잠시 뒤에 보시다 보면은 불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용재 교수님,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신데요. 연기를 지금 뭐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좀 천장 쪽에서 계속 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뭐 국가수 같은 데서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발화점의 근원은 천장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천장 쪽에서 연기가 나고 거의 저희가 이제 시간을 초 단위로 따져봐도 30초도 안 돼서 연기가 거의 차더라고요. 네. 지금 천장에서 지금 발화가 되고요. 예. 또 발화된 그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예. 연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았다고 보죠. 그래서 순식간에 연기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천장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떤 걸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천장에 우리가 특히 그 보온, 특히 그 겨울이니까 예. 뭐 보온에 대해서 보온 재질 같은 내부 자재들 이런 용도를 뭐 천장이나 뭐 벽에 이렇게 했을 우려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화가 돼서 예. 바로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장소가 응급실입니다. 네. 응급실에 있던 이제 간호사들이 여러 명이 불이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더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네. 응급실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천장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장 부분의 전선이라든지요, 각종 배관이라든지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장 같은데 어떤 배관을 위한 보온재라든지요, 예.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붙고 그래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불꽃이 확 일어나다가 나중에 연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연기가 이렇게 나오다 후에 불꽃이 보이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저런 물질들이 연기가 굉장히 과다하는 물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연기가 나지 않는 이런 재료들이었으면은 불이 확 난 다음에 연기가 되는데 저 재료들을 보면은 저기에 있는 물질들을 보면은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저 화재도 보면 예. 굉장히 연기가 과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예. 화재와 좀 다른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연기가 과했다. 과했습니다. 예. 이게 왜 과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그런 것들이 예. 어떤 재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죠. 예. 어쨌든 응급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간호사가 2명으로 밖으로 탈출을 해 나왔는데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자기들도 불이야라고 하고 밖으로 나왔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응급실에 난로가 있었습니까 혹시? 응급실에는 난로는 없었고요. 처음에 목격자에 의하면 이제 그 응급실 안에 냉난방기가 최근 들어 설치했는 스탠드형 2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 불이 났다, 전기 스파크에서 불이 났다 하는 소리도 있고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불이 났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당직했던 당직 간호사라든지 원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냉난방기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불이 났다 이런 증언도 있었나 봐요. 그럴 개연성도 다분히 있을 수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냉난방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설치했든 안 했든 그거 예. 관계없이 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과열되는 경우니까 계속 켜놓으면 그렇습니까? 뭐 과열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예. 어떤 그 전선의 어떤 그 접촉이라든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분히 화재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라 그러면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전기라는 거는 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화재가 나는 게 전기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과다 사용했을 때 누전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열기 바로 옆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예.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오는 전선의 가장 약한 부분이 과열이 돼서 그 옆에 바로 무슨 먼지나 있다든지 아니면 불이 확산될 수 있는, 불이 발화될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화재가 발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럼 추정인데요. 냉난방기에서 과열돼서 불이 났다면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발화의 시초는 거기였다라고 한다면 예. 그 발화된 주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 이후에 그 연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제 정말 불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응급실이 워낙에 24시간 돌아가는 네. 곳이다 보니까 전원을 좀 꺼놓지 않고 계속 돌리다 보면 또 요즘 상당히 좀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저 역시도 예측이지만요. 그 냉난방기가 최근에 설치됐다라는 부분도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설치됐다는 점이요? 왜 예. 그러냐면 기존에 그 건물 지어질 당시에 그 전기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새로운 어떤 전열기 종류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 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예. 얘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용량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디선가 약한 부분은 열축적이 생기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충분히 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특히 그런 상황에다가 예. 지금 겨울에는 또 전열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여름이나 다른 봄, 가을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보면 뭐 책상 밑에 조그마한 전열기라든지 이런 것들 쌓이면은 또 과다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응급실 화재 후에 이제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의 뭐 뼈대만 남았다 싶을 정도로 네, 모조리 전소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요양병원 같은 예. 데가 사실 화재하중이라고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탈 물질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 매트리스부터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한 양의 연기를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예. 응급실에도 워낙에 뭐 매트리스나 담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응급실 자체가 우리가 보면 예. 일반 병실하고 다르고 굉장히 24시간 가동되고요. 또 위급한 상황, 위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어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일사정연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있는 활동하는 간호사,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화재나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예. 여러 가지 개연성들은 예. 일반 병실, 다른 상황보다는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종병원 1층 응급실 화재 진압 후의 모습입니다. 거의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불이 응급실 1층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냉난방기 쪽에서 불꽃이 났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응급실에 이렇게 발화 물질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들도 이런 점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되겠네요. 다른 병원도 이거와 유사한 그 위험성은 다분히 가지고 예. 있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런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심지어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들어왔을 때도 예. 저런 문제는 유발될 수 있습니다. 스파크가 튀었다던데 스파크는 어떤 경우에 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예. 지금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예. 지금 거기에서 과열이 돼서 예. 지금 발화되는 그 순간이 지금 스파크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그 순간이 벌겋게 되면서 어떤 외부에 어떤 물질이나 일어났을 때 뭐 스파크, 뭐 과전류 발화의 초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불길은 좀 빨리 잡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화상 환자는 별로 없었고 지실사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유독가스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요.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제천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화재에서 사망자 중에 약 90% 이상이 이제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환자분들이나 연로하신 분이 많은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유독가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뭐 암만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 유독가스는 2모금 내지 3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정신을 놓고 예. 행동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이런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화재 사고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유독가스가 어느 정도 위험할까 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모금만 마셔도 이제 구토, 어지럼증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분 이상 노출되면 심정지나 뇌사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재로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 2-3번 호흡해도 깊게 들이셔서 더 위험하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한 번 유독가스를 마시면 예. 1분 동안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흡입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두 번째도 어떤 연기나 맹독성, 유독성 가스가 흡입했을 경우는 특히 이런 병원에서는 저항력이 좀 낮은 분들, 중증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그렇습니다. 사람, 노약자나 어린아이에게는 유독가스가 더 치명적일 그렇죠. 수밖에 네, 없겠군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소방차가 상당히 일찍 가서 불길을 얼른 잡았다 그러는데 불길을 잡아도 유독가스는 계속 번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빨리 화재를 진압한 것은 사실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화재가 진압이 됐고 불길이 꺼졌다고 해서 유독가스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화염이 꺼졌다 하더라도 상당량의 유독가스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실내에 충만했던 그 유독가스는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런 약하신 분들이 병약하신 어르신분들이 고립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물질이 탔을 경우에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게 됐는데 네. 일산화탄소를 호흡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산소가 혈액 속으로 공급되는 거 된다 하더라도
결국 산소와 이 혈액이 반응할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위중한 예. 사태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예. 유독가스를 맡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독가스를 가능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젖은 수건 입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좀 낮춰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젖은 수건을 지금 코에 댄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예. 지금 있는 공기 중에 그 안 좋은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아, 그렇습니까? 맨 수건보다 예. 맨 면보다 예. 물이 적서 있으면 좀 걸르는 필터링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유독성 가스 경우는 공기보다 좀 가볍습니다. 예. 위로 가기 때문에 연기가 같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주로 고개를 낮추고 최대한 낮추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예. 대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피할 때 승강기로 달려가는 건 안 좋은 거죠? 화재 그렇죠. 났을 때. 지금 승강기로 가면 안 좋은데 그 예. 이유가 승강기로 갔다는 얘기는 전기가 스톱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스톱이 됐기 때문에 승강기가 스톱이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보면은 그 법률 용어로 그 피난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예. 이 피난용 승강기는 이제 고층에서 사용하는데요. 예. 이 승강기는 피난용을 했을 때 대피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 쓰는데 이것을 마지막에는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용도로는 전원이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비 전원으로 인해서 피난 승강기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예. 그런 피난 승강기를 타고 탈출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독가스 가능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 논의가 됐고요. 예.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최소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는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도 할 수 없는 그 약자분들이라는 예.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신체적인 그 활동력도 거의 예. 없는 분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대피 요령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식사가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2층에서 상당히 좀 피해가 컸었는데 생존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젖은 손수건과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버텼고 그 이후로는 기절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젖은 손수건을 대고 있어서 살았던 네.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젖은 수건에 코와 입을 대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이제 탈출하는 예. 이런 과정이 우선 최상의 이제 방법이겠죠. 예. 그리고 대피할 때 보면은 우리가 대피 계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그 어떤 그 법률 용어로 보면 피난 계단입니다. 피난 계단으로 빨리 피난하는 그 방법이 최우선이겠죠. 예. 그런데 많은 생존자 얘기를 들어보면 계단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서 못 갔다고 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계단이 가장 확실한 피난 수단이면 분명하고 예. 피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많은 화재 사례 같은 경우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 화재가 나게 되면 계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 전문 용어로 수직 관통부라고 하는데요. 예. 화재가 나게 되면 그 수직 관통부라고 하는 그 계단 부분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연기가 꽉 차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의 그 연기가 계단으로 찼을 때는 오히려 계단으로 피하는 것이 더 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계단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계단이 연기의 굴뚝 창구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부상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연기 차오를 때 그 양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그쪽으로 못 나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중간에서 왕장 했지 이제 중간에서 모이가지고 왕장에 전신 살랐고 이제 그거서 자빠지고 그래 지점 살랐고 이제 창문 쪽으로 나가는 게지 창문 내다보니 그거 타고 올라가 남한선데 내가 방충만 뜯어놔 그래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뚫고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 찍어서 너는 탈출했을 일로 나가라고 이제 이러면 비상계단 나가라. 비상계단 나갈 쪽에서 나가지. 화장실인데 헬기 소리 듣고 밖에 나와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가고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아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커먼 해가지고
아예 앞을 못 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상자들이 간호사가 계단 쪽으로 오세요라고 갔다가 연기가 가득 차서 얼른 창문 쪽으로 도망쳐서 내가 살았다. 네. 글로 갔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 지금 건물에 보면 피난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규정상 보면 5층 이상은 무조건 피난 계단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피난 계단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긴급 상황 시에 대피하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대피 공간, 이 피난 계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금 피난 계단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면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요. 예.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가 예. 계단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5층의 문들이 동시에 자동으로 닫히게끔 구성돼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재가 난 경우에는 예. 이 피난 계단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열려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에 연기가 차니까 피난 계단으로 대피를 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가야 되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독가스의 통로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건물이 다 그렇게 갖춰진 건물이 많지 않고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방화 셔터가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각 층을 구획하는 그 층간 방화 구획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화문을 예. 열어놓고 있거나 또는 그 법적으로는 혹시 열어놓고 산다 하더라도 예.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 예.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물론 방화 셔터를 닫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선 지금 예. 대피하는 곳이 피난 계단입니다. 예. 피난 계단을 또 안 닫혀질 경우는 예. 내가 닫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난 계단의 문은 예. 방화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을 닫히면은 연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지 않았다라 하면 또 하나의 내가 연기로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생각할 때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에나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롱 같은 경우도 예. 대피 공간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대피 공간. 그래서 현재 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겠습니다. 제천 참사 때도 건물 구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건물 구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제천 같은 경우랑 예.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 마감 재료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번에는 그 외벽에 사용된 드라이비트가 심하게 그 화재로 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영상을 봤을 때.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삐로티르 구조로 돼 있다 보니 그 삐로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외벽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그 드라이비트가 사용은 됐지만 그래도 제천에 비해서는 거의 외벽 손실이 아주 작은 부분만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구조상의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이번 경우? 특별히 이번 그 병원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찾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화재가 이 저층부에서 났다라는 거에 예. 더 그 불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통로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저층에서 예. 나니까 그 상층에 있는 분들이 오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불행한 그런 위치에 처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저층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면은 고층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화재 난 층의 바로 2층이 예. 지금 화재의 피해의 가장 아주 악순환 층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가장 예.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천과 지금 이 사고에 또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천에서 보면은 외장재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 때도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났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내장재에 의해서 연기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매트리스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건물주나 사용주가 건물의 보온을 위해서 외벽이든 내벽이든 내장재를 가연성이 있고 연기가 많은 유독성이 있는 내장재를 재료를 예.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나 건물주는 굉장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뭐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이 앞전에 보면은 제천에서도 필로티인데요. 원래 예. 필로티 그 자체는 건물에 4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밀양 이것도 필로티 구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면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필로티 구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필로티 구조가 화재가 발생이 나면 예. 지금 1층이 황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예. 굉장히 우리 그 아궁이 생각이 나시죠? 예. 그런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는데 마침 또 좋은 게 불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층에 6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계단은 바로 또 굴뚝 역할을 해버리고요. 이 계단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 예. 있으면은 연기가 들어오지 않고 2, 3층도 수도비 됐을 때인데 예. 이런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결된 어떤 피해 상황이 되는 걸로 보여지죠. 예. 이런 얘기들을 제천 참사 때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언론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또 닮은 꼴 사고로 참사가 이어져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재 참사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 다음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왜 없었을까요? 이 건물이 예. 모든 것은 그 건물이 허가날 당시에 그 당시 소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지어질 허가날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뭐 불법은 아닌 상황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많은 병원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고 이 봐야 되나요? 정도의 중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예. 현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그 병원은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도 병원에서 또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네. 없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번질 수 있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의 가장 초기 진압하는 용도가 스프링클러거든요. 예.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지금 현행 기준에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가 그러면 11층 이하에 대해서는 또 법률 사각지가 되기 때문에 예. 작년 1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2017년 1월 26일 예. 만 1년 전에 법률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 후에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할 때 예. 스프링클러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스프링클러가 2가지가 있어요. 예. 일반 스프링클러가 있고 네. 간이용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예.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하게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죠. 면적에 따라서 600m 미만에 대해서는 간이용 스프링클러, 또 600m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달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손경철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건축 면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아니고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건축물의 면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뭐 소방 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법에 대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법에는 네. 뭐 맞지 않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다음 주에 하려고 했다 이런 그러니까. 설명인데 유가족들이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 화날 것 지금 같습니다. 소방청의 예. 가장 큰 임무가 지금 규제 위반, 법률 위반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정부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 부처의 가장 큰 임무인데 정말로 법규에 위반이 돼 있지 않더라도 예. 화재가 날 수 있는 중요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예. 시행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특히 소방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있었던 병원 화재 참사를 쭉 좀 모아보면은 병원에서 화재가 나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병원에 대해서 뭐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좀 아쉬운 예. 부분이고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어떤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면적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면적이 크다고 해서 위험하고 작다고 해서 덜 위험하고 이런 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도가 뭐냐, 거기에 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설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덜 위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도가 낮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건물의 용도상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규모나 층수에 관계없이 예. 이런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이런 규정들이 마련됐어야만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병원을 보통 다중이용 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 지금 병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던데요. 예. 정확히 보면 다중이용 시설에는 병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고 정부에서 관여하고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지,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냐면 예. 다중이용 시설의 법을 제정하는 첫 번째 취지가 있습니다. 사망한 환자, 예.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사망한 환자의 어떤 구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화재의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화재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은 아마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나 병원주에서 보험은 들었다고 보여지지만 예. 일부 보험을 조금 들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말 사망자의 어떤 보상에 대해서는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이번 악몽이 또 되풀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는 걸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개선돼야 될 부분은 암만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고 또 거기에 맞는 소방시설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어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예. 또 이런 참사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분에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가 필요한 예.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참사 있을 때마다 인재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 이런 악몽이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송규 안전 전문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한 대학교 기숙사는 방 안 천장부터 바닥까지 균열이 생겼고 복도 벽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올해 2차례나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양호 판정이 나왔다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 일부는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대학 기숙사입니다. 방 안 천장에서 바닥까지 금이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틀 주변으로도 금이가 있고 복도 벽 곳곳에도 균열이 보입니다. 저 입사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사건 터지고 나니까 좀 심각해 보여가지고. 방문 앞 바닥 타일은 깨졌습니다. 둥근 물체를 바닥에 놓으면 굴러갑니다. 학생들은 교내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안전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갑자기 타일이 솟아 올라가가지고 문도 안 열렸어요. 제 룸메이트는 거울 깨지는 줄 알았다고. 일부 학생들은 짐을 싸 기숙사를 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반대편에도 나갔다고 하고 제 아는 기숙사 아이들도 다 나갔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남학생들도 지금 거의 방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와서 일단은 집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학 측은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2차례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입니다. 불안감 요소는 발생될 수 있지만 구조 안전사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벽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둘러본 전문가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 벽 자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기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되죠. 학교 측은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을 최대한 빨리 보수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이번 겨울방학에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다면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담는 저유 탱크는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양 화재는 저유 탱크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작 소방 안전 점검은 1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풍등의 불씨가 저유 탱크를 폭발시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제대로 설계됐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로 불씨가 들어오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 소염소자라는 게 2개나 존재합니다. 이거를 뚫고 불이 들어왔다? 그걸 막는 방폭 설비인데 지금 기술적 공학적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저유 탱크 위에 10개 안팎 솟아나와 있는 것이 유증 환풍구, 쉽게 말해 배기구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배기구에 있는 인화 방지망 2겹은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티를 쪼개고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었다면 내부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내부에 플로팅 루프라는 움직이는 지붕이 압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유증기도 불이 날 정도로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고양 저유소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부식이나 균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 센서든 그리고 인화 방지망이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에 이거를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비워야 되고요. 소방 점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주기는 11년. 점검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기 검사하는 기간들도 굉장히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또 횟수가 지남에 따라서 정기 점검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안전 위주의 어떤 점검 항목들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시설인 만큼 제대로 점검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점검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풍등에서 떨어진 새벽에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에서 순식간에 번진 불로 5명이 희생됐는데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 시설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이렇다 할 안전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안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화재 원인은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관련 CCTV 불이 날 당시에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화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화재 원인이 1분간 하대에서도 거의 전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식 의뢰 중에 있고요. 지금 조사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아마도 그 전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글램핑이라는 이런 그 캠핑용이기 때문에 아예 밖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또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요. 안에 내부 설치들이 전기 관련 또 음식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전기 사용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가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 문제라고 하시면 누전 가능성을 누전 그렇습니다. 그 바닥에 이렇게 패널 같은 걸 깔아서 그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바닥이 전기를 통한 어떤 데크, 전기 장판 그렇죠. 또 전기 난로도 있었을 거고요. 전기 난로는 없는 걸로 추정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전에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이 난 텐트를 보면 그 안에를 보면 거의 건축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집처럼 꾸며놨거든요. 냉장고도 있고 온갖 전기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안전 기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규정을 보면은 그 글램핑에서요. 지금 글램핑 하면은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글래머러스 캠핑에서요. 굉장히 호화스러운 캠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유행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에 지금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조사를 해보니 1월 2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이 됐는데
개정하고 바로 시행을 하는 기간을 유예를 시켰어요. 예. 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5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예. 근데 5월 31일까지 이내에는 지금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은 안전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당연히 보시는 안전 거죠? 점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펜션업에 지금 허가를 하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안전 점검도요. 자체 펜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화재에 노출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강화군의 그 캠핑장이 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시행령이 있는데 그 유예 기간이 5월 말까지. 네, 5월 31일까지 그 이후까지 등록 기준을 마련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그래서 있어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하지 않은 그런 시설인 거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소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5월 말까지는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속수무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지금 대해서? 또 문제가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5월 말까지 등록 기준을 만족을 시켜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등록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무슨 15평 이상만 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식수, 뭐 화장실이 편리하도록 돼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긴급 발생 시에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예. 캠핑 작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CCTV 화면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말이죠. 이 삽시간에 저 불이 이 텐트 안에서 불꽃이 처음에 이렇게 일어난 뒤에 매우 빠른 속도로 예, 불이 확 옮겨 붙었고 저 안에 지금 뭐 사람이 있는 그런 지금 네, 상황인데요. 예. 저기 텐트가 보면 원추형으로 돼서 인디안 이런 캠핑 이런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기 텐트가 PVC입니다. 예. PVC여서 굉장히 단열 효과가 좋아요. 예. 겨울에 따뜻합니다.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재는 굉장히 약합니다. 예. 굉장히 또 PVC 때문에 예. 저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맹독성, 연기라든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쪽에서 지금 그 텐트 쪽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CCTV에서 찍은 이제 그 화면인데 말이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텐트 안에서 이렇게 불이 난 걸로 보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에서 일어났다고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까지 그 조사 내용도 또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안에서 발생한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전기로 인해서 누전이 바로 이렇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재료에 보면은 예. 가연성, 불에 예. 탈 수 있는 거 있고요. 또 난연성에서 타기 어려운 거, 네. 또 타지 않는 불연성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제품의 생산 기술이 발달돼서 가연성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런 화재 났을 경우에 예. 맹독성이라든지 예. 또 화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저기도 보면 이제 가연성 중에서도 급가연성 물질들이 예.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안에 보면 또 이불 같은 게 또 있고요. 급가연성 같은 이불들은 굉장히 그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 PVC 소재로 만들어진 네. 텐트라고 하셨는데 네. 모든 텐트가 다 PVC 소재로 그렇지는 만들어진 않습니다. 건가요? 텐트가 이제 그래서 규정이었기 때문에요. 예.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그 사업자들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네. 이런 걸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 PVC가 불에 타게 되면 그 맹독성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생자들을 보면은 어디 뭐 대피하려는 그런 흔적보다는 나란히 누워서 이제 발견이 된 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연기에 질식이 돼서 희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PVC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맹독성이나 연기에 되면 우리가 1분만 그게 온다 하더라도 예. 질식하는 수가 있습니다. 1분 안에 1분 연기를 안에도. 마시면 그렇습니다. 두세 모금만 마셔도 그렇죠. 정신이 그렇습니다. 되는. 한 모금만 마셔도 예. 1분 안에 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모금 하면 거의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죠. 예. 이 순식간에 이제 5명이 사망하는 이제 참변으로 이제 빚어졌는데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런 사고를 보면서 예. 항상 그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고의 또 공통점이 지난 사고, 이번 사고 포함해서요.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사고가 났어요. 예. 지금 이합 전에 14일 날에 양평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고 꼬마가 예. 자기 동생이 위독한 사고가 났었고요. 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보면 휴일 날 사고가 났었는데 휴일 날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힐링하고 뭐 여가 활동하면서 이런 그 긴장을 좀 푸는 상태도 있었고요. 예.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전의식 또 업주 측에서도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네. 그 소화기가 마당에 있어서 네네.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여러 뭐 국민들이나 좀 사용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화기가 거의 분말입니다. 이제 액체가 있는데 액체는 이제 고가고 지금 많이 있지 않고요. 예. 분말이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면 굳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을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가 지금 텐트 안에가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예.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습기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요. 특히나 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염분. 그래서 다른 소화기에 비해서 실내에 있는 소화기에 비해서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 작동에서는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우리 웬만한 아파트에 웬만한 집에 전부 소화기가 있는데요. 예. 이 분말들이 고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뭐 회사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꾸로 해서 또 분말을 굳지 않게 예. 하는 이런 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꼭 집에 있는 그 소화기를 분말 소화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각나면 이런 준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뒤집어주는 것만으로도 긴급한 상황 때 유기나게 쓸 수 있는 거군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야외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야외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외에 있을 때도 네. 뭐 비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좀 점검을 해주면. 예. 야외에 있었을 경우에는 부식이나 이런 것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예. 더 확인을 하고요. 혹시 녹시스러 있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예. 이걸 뭐 제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 캠핑 시설이 뭐 전국에 야영장이 한 1,800개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신고 절차나 이제 허가 없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지금은 뭐 이제 법적인 그 좀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업주에게는 당연히 이제 뭐 보상할 이제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조사의 결과로 보면은 보험에 가입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다수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예. 이 업에는 관광 펜션업이나 특히 여기 그 글램핑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희생자한테는 보상을 받는데 그 업주가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없지 않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주가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유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걸 대비해서 피해자들이 별다른 뭐 보험을 들어놨다든지 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뭐 보상 받을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끝으로 말이죠. 네. 이제 뭐 5월 말까지 법적으로 이제 저 지금 유예 기간이 5월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라도 좀 위험한 요소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저는 조언을 오늘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 어제 일어났던 사고도 오늘 아침이죠. 다음에 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 어디서 일어날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가나 어떤 정부, 지자체 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정말 그 대책을 수립해서요. 정말 내일 아니면 얼마 일어날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예.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 사용자나 한 분들께서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식 함양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육적이나 이런 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뭐 15평 이상 네. 그리고 뭐 식수나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긴급 상황 시에 뭐 소방차 같은 차들이 잘 올 수 있는 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텐트에서 감지기 정도만 있었어도 희생자들이 화재가 난 걸 빨리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감지기나 뭐 소화기를 몇 개 정도 구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은 네, 이런 혹시 기준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기준이 5월 31일까지 돼 있더라 하더라도 예. 등록 기준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화재 안전 대책에는 효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